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익입니다. 저는 데오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데오플러스가 지난번에 채권단 미팅이 있었대요. 저는 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대략적으로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단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데오플러스가 돈을 못 주면은 그 데오플러스에는 좋은 게 아니까, 채권단한테는 안 좋지만 데오플러스는 갚아야 될 빚을 탕감받는 거니까 오히려 주가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양면적인 생각도 하고는 있거든요. 자, 어쨌든 얘가 지금 신고돼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저는 6월달 기준에 반기 보고서를 봤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여기서 아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6월 말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1월이니까 벌써 반년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또 봐야겠죠. 근데 아마 거기 채권단 그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자본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겁니다. 저는 뭐 그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때 들린 거로는 일단은 부채가 더 많다. 부채가 자산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본금이 약 마이너스로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된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완전 잠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미 9월달 뭐 이때부터 완전 잠식이 이미 요때 9월달부터 됐구나, 작년 3분기부터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얘네가, 제가 일단 얘기 들은 걸로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다 손상 처리를 한 겁니다. 손실이다, 영원 자산이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건데, 이게 이래야 되나? 뭐 물론 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이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도 돼, 됐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플러스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갚을 사람은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데오플러스는 기업 자체가 이렇게 까이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까이게 되는 겁니다. 대주주 지분은 추가적으로 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1월 8일이 마지막 장내 매도로, 이후에는 대주주 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공시도 마지막으로 나온 게 1월 16일 공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대주주 그 관련 그 뭐 보유 주식 등의 대량 사항 본고서 이래가지고 1월 16일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비율이 아직까지 뭐 10%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약 11% 정도. 이 상태에서 얘네가 이걸 어떻게 할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보면은 이거 말고도 대우글로벌 발행 만기 어음이 부도가 됐다. 그러니까 어음이 부도가 되면은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거죠. 그 회생 절차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거 파산 결정이 났고, 이제 회생 절차 그 계획을 얘네가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제대로 된 건지, 여러분들 태형건설 보시면 압니다. 태형건설이 이번에 회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SBS 지분을 팔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 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생 그 계획서를 내면은 일단은 한 번은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태형건설 어떻게 됐죠?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슈팅이 쭉 나왔다가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다른 게, 태형건설하고 데오플러스하고는 근데 약간은 다른 게, 데오플러스는 이미 시가총액이 100억대로 쪼그라들었고, 원래는 말짱한 기업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 대주주가 포기를 했고 중간에 이렇게 슈팅을 만들어낸 흔적이 있고 해서 태형건설보다는 가벼울 겁니다. 그러니까 태형건설보다는 좀 더 올라갈 때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때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좀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얘네가 지금 엮여 있는 지분이나 이런 것들, 데오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데오홀딩스도 있고, 그러면 동강홀딩스, 얘네로부터 받을 돈이 일단은 뭐 빵원 처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듣긴 했거든요. 그리고 지분 가치도 0원 돼 있고, 동강홀딩스 그럼 지분이, 난 동강홀딩스는 괜찮은 기업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이거? 또 동강홀딩스 2014년 기업 정보에서 사람인에 나와 있는 거, 요것만 봐도 23년차 플라스틱 제조 운송장비 매출액 높고 이렇게 높고, 근데 왜 이게 지분 가치를 0으로 평가를 했지? 여기 왜 당기 순이익이 좀 빠지긴 했지만, 여기 보면은 데오플러스가 13%나 가지고 있다고, 이걸 왜 0을 처리를 한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회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얘네가 무조건 통보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채권단들의 반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를 그냥 지분 가치를 0으로 처리하면 어떡해. 그래, 위니아전자 이쪽 공장의 가치도 0원으로 처리를 하고, 불법적으로 대유혜택으로 넘긴 지분 차익 찾아올 계획도 없고, 이것도 약 7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뭐 그 계획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분명히 뭔가를 잡고 갈 거예요. 원래 주주총회나 이런 미팅에서는 얘네가 패를 안 깐다고. 패를 안 깝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채권 쪽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채권 쪽은. 근데 주식은 그렇게까지 뭐 크게 하락이 안 나왔죠. 이거 뭐 5% 하락 크지 않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1원만 움직여도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큰 거예요. 이거 보시면 1원 빠지는데 퍼센테이지는 거의 마이너스 6%, 0.6%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엄청 크게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빠진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올라갈 때도 한 10원만 들어와도 얘는 아마 쭉 올라갈 거예요. 오늘 거래량 3억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저는 너무 이렇게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채권이 무너졌으니까 얘도 중심이 됐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얘는 일단 그 다음 공시를 한 번은 봐야 된다. 예, 대여 플러스 부도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빨리빨리 터지고 그냥 빨리빨리 정리할 거 교통정리 쫙 하고 이제 다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대우 플러스는 아직 대우 그룹하고 엮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니아도 동강홀딩스를 엮였네. 예, 그리고 위니아도 그럼 얘도 버린 거 아니야? 위니아도. 위니아 AD는 약간 이제 다른 회사가 돼버렸어요. 한미기술산업. 예, 보면 주주가 대유 AP만 있는데 대유 AP는 DH로 넘어갔습니다. DH 오토웨어, DH 뭐 글로벌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회사가 팔렸죠. 대유 AP는 이제는 끝. 그러니까 위니아이드는 이제 아예 다른 회사고 그러니까 이제 한미기술산업이 그거 알고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위니아하고 대우플러스만 교통 정리가 되면 되는데 대우플러스가 먼저 둘 중에 이제 뭐가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라면 사실은 대우플러스도 거래 정지도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위니아처럼. 예, 차라리 거래 정지 해놓고 교통정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 주가 굳이 뭐 빼지는 것보다 거래정지 되면은 딴짓은 못할 테니까.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요거 이제 호가랑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것은 1원 단위로 움직여서 그렇다. 채권은 지금 좋지 않다. 근데 채권하고 주식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이 오늘 갱신이 됐는데 이게 지속갱신만 아니면 됩니다.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면 괜찮아요. 어쨌든 다음 움직임 한번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제가 100%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의견, 제가 그냥 판단한 시나리오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볼 뿐이거든요. 예, 오늘은 저도 매도한 게 별로 없고요. 성우전자가 움직임이 너무 느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성우전자. 예, 이거 정리했고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은 물려계시던 분이세요. 이분은 투자금 자체가 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으로 같이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스 세원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또 못 맞추셨어. 제가 이제 매도가를 잘못 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거에 요점을 뒀고 스코넥도 추가 매수 못 하신 분 예, 좀 안타깝죠. 하지만 어차피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스코넥도 더 날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소액식, 예, 소액이지만 어쨌든 세 종목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돈을 받는 곳은 저는 다 오히려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불 받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자기가 자신 있게 잘하면은 사실 그런 돈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익을 본인 돈으로 투자해서 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 편하게 혹시 물린 종목이나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똘똘 뭉치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파워풀하게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아이드릭이었고요.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 내일 또 달려보겠습니다. 대우플러스, 예,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같이 대응해도 돼요. 저 대우플러스 공략하고 있거든요. 공략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실 분 연락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드릭이었습니다. 사실은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그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07만 2,377% 수익으로 키움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3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 더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무료인 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법.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 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 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 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1000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